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선생님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클래스에서 수업으로만 찾아뵙다가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진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게 예전에 그 가정법이나 관계대명사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영상은 작년에 만들었었던 거고 올해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오랜만이라 낯설지도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코로나 초기 때 이제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던 시절에 그 강의를 만들어서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고 그럼 학생들이 또 그걸 청취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다가 이제 쌍방향으로 바뀌면서 강의 방식으로 저도 이제 전환을 했었다가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강의를 만들고 뭐 편집해서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간만에 실력 발휘를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니면 이런 걸 해볼 기회가 또 없겠더라고요. 수능을 지금 며칠밖에 안 남겨두고 있는데 수능 끝나고 나면 전면 등교 시행되죠. 전면 등교 시행되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제공할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저도 반 재미삼아 또 여러분들도 좀 보기 편하게끔 편집을 해서 만들어 봤으니까요. 오랜만에 작년의 감각을 좀 느끼시면서 편안하게 수업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집중을 좀 잘 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7페이지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진도를. 오늘은 138페이지까지 하고 끝낼 예정이고요. 로봇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앞서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였어요. 인간의 상상을 결국은 현실에서의 그 과학적 개발이 따라잡는 그 과정, 그게 바로 로봇의 역사고, 인간이 상상이라는 행위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대신해주는, 그리고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과 그런 욕망은 고대서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대 문헌이나 또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상에만 그쳤던 고대 시대를 지나서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일종의 그 로봇의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 초기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형태는 어땠고, 그게 발전하면서 또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가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교과서 138페이지를 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그 고대 시대를 지나고 나서 then, 그 후 in early modern times. 자, 그러다가 이제 early modern times라는 거는 이제 근대죠. 근대 초기에 the first invention, 최초의 발명품인데 그 발명품이라는 선행사를 뒤에 있는 주격관계 대명사 대시 수식을 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That laid the foundation. 자, foundation은 기초, 기반이죠. laid는 L-A-Y, lay의 과거형인데 놓다, 즉 기초를 놓다. 우리말로 하자면 기반을 다지다가 되겠죠.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어떤 형태로 해석이 돼요? 기반을 다진 최초의 발명품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자, 그러다가 근대 초기에 기초를 다진 최초의 발명품.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떤 기초를 다졌죠? For robotics. 로봇 공학의 기초를 다진 최초의 발명품이 was perfected. perfect가 뭐 완벽한으로 우리가 보통 형용사로 알고 있지만 동사로 쓰였을 때는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비동사 플러스 perfected니까 완성된 거죠. 수동태로. 자, 그게 곧 뭐냐? clocks. 시계라는 겁니다. 시계에는 뭐가 있어요? 초기에 만들었던 시계는 태엽을 감아서 돌아가고 그 안에 있는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정말 기계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의 아주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는 그 발명품이 바로 시계였고, 그 시계라는 물건이 결국은 로봇 공학의 기초를 다지는 최초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근대 초기에 등장을 한 겁니다.
The mechanisms. 자, 메커니즘이라고 우리도 외래어로 많이 쓰는데 기계 장치죠. The mechanisms. 기계 장치인데 that ran them. 그것들을 움직였던 기계 장치. 여기서 말하는 them이라는 거는 시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시계라는 그 기계를 움직였던 기계 장치가 were called. 불렸어요. 뭐라고 불렸냐 하면은 clockworks. clockwork라고 여러분 아이로봇 영화 볼 때 제가 언급을 했던 적이 있죠. 그 델 스푸너 형사가 로봇들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걔네들은 감정이 없이 그냥 움직이는 깡통들이다 라고 얘기할 때 쓰던 표현이 바로 Robots, nothing here, just lights and clockwork. They're just the lights and clockworks.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시계 태엽 장치로 돌아가는 그런 기계에 불과하다. 라고 clockworks라는 단어를 거기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clockworks가 그래서 시계 태엽 장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계라는 기계를 움직였던 그 기계 장치를 뭐라고 불렀느냐? clockworks, 시계 태엽 장치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the 17th century, 17세기는 is known, 알려져 있대요. 자, 지금 밑줄 쳐져 있는 이 문장의 시제를 잘 봐두세요. 17세기가 알려져 있다. 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다라는 현재 사실, 즉 현재 시제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뒤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to have been. 투부정사인데 완료형이 결합된 완료 부정사를 쓰고 있죠. 자, 뭐였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The golden age of clockwork automatons. 자, golden age, 황금기죠, 황금기.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자, 뭐의 황금기냐 하면은 clockwork automatons. clockwork는 아까 시계 태엽 장치라고 얘기를 했고, automaton은 뭐냐면요. 그 자동으로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인형들.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17세기가 시계 태엽 장치 자동 인형의 황금기였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절에 해당하는 이 밑줄 친 절의 시제와 27세기가 시계 태엽 장치 자동 인형의 황금기였다라는 사실은 서로 지금 시제가 일치를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문장은 원래는 이 문장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이거는 본 적이 있죠. It is known that 어쩌고저쩌고 수동태 배울 때 배웠던 구문이잖아요.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건가요? 대절 속에 있는 주어를 주절의 주어로 바꿔놓고 문장을 다시 설계할 때 그때 양 절의 시제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대절 속의 시제가 더 과거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문장 속에서 그 일치하지 않는 시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죠. 일치한다면 그냥 투부정사를 쓰면 돼요. to be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절 속 시제가 하나 앞서게 된다면 그때는 뭘 씁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to have been, to have pp 그러니까 완료 부정사를 쓰게 돼 있는 거죠.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한 문장이고 바꿔 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장은 좀 잘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에 정리를 하자면 뭔가요? 그 시계라는 기계를 돌아가게 만들었던, 가동시켰던 기계 장치가 clockworks, 시계 태엽 장치라고 불리는데 17세기가 바로 이 시계 태엽 장치를 이용한 이 자동 인형들의 황금기였다고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Walking toy soldiers. 걸어다니는 장난감 병정들. 걔네들이 were built. 만들어졌고요.
along with 뭐와 함께 만들어진 건가요? toy ducks 장난감 오리. 근데 어떤 장난감 오리냐? 또 주격관계 대명사절이 붙은 거죠. That drank water. 물을 마시는 장난감 오리. And toy boys. 그리고 이제 장난감 소년. 뭐 소년의 모습을 띠고 있는 장난감 인형인데 뭐 그 안에 어떤 기계 장치가 있겠죠. 그 기계 장치가 있어가지고 that over and over.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would write a single letter. 하나의 letter가 편지가 아니라요. 글자입니다. 글자. 예를 들면 뭐 알파벳 A, 뭐 알파벳 뭐 C 이런 식으로 한 글자. with a pen. 펜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한 글자를 쓰는 장난감 소년. 그러니까 되게 지금 이 물건들을 다 보시면은 형태가 굉장히 단순하고 한 가지 작업밖에 할 수 없고 약간 태엽을 감아가지고 움직이면서 아주 단순한 반복 작업만 가능한 그런 아주 초창기의 물건들인 거죠. 자, 물을 마시는 장난감 오리, 그리고 펜을 갖고 한 글자만 계속 반복해서 쓰는 장난감 소년과 더불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장난감 병정도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These moving dolls, 이 움직이는 인형들은 were distant ancestors. distant, 거리가 먼 ancestors, 조상이란 얘기죠. 먼 조상이라고. to today's robots, 오늘날의 로봇들의 먼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얘네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초창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로봇들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나먼 조상이라는 거는. 자, they were merely capable of. be capable of는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를 할 수 있다. 인데 merely, 단순히. 즉, 그것들은 단순히 뭐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repeating the same action. 똑같은 행동만 반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되게 좀 더 고도의 동작이라든지 고도의 작업까지 가능한 것들은 아니에요. Still, 여전히 그래도 they marked the beginning of modern mechanical engineering. 자, 걔네들은 뭐 한 거예요? beginning of modern mechanical engineering. 현대의 기계공학의 시작점을 찍었다 정도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And 그리고 뭐 했냐 하면요. kept alive. 살아있게 했어요. The dream of robots. 로봇에 대한 꿈을 계속 살아있게 한 거죠.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계공학의 시초가 생겨날 수 있었던 거고 또 그 기계공학의 생명력을 유지해서 결국 이 로봇의 꿈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나먼 조상이야. 아무리 구식이고 아무리 단순해 보여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현재의 로봇공학 그리고 기계공학이 생겨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further advances of mechanical engineering. 자, further advances. 더 멀리 발전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더욱 더 발전한 거죠. of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공학이 더욱 더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공학이 더 발달하면서 그게 have given. 줬대요. sharper edges. 자, sharper edges.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더 날카로운 면? 무슨 뭐 칼날이나 무슨 면도날 같은? 자, 그게 아니라요. sharp는 물론 예리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굉장히 또렷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edge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날붙이의 그 날카로운 단면 그거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할 텐데 되게 끝에 선 일명 윤곽선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좀 더 또렷한 윤곽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좀 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o the imaginary machines, 이 가상의 기계들
that work for human beings. 자,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가상의 기계들. 그게 어떤 형태일지 과거에는 되게 막연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작동을 할까? 어떻게 구성이 될까?에 대한 구체적인 발상은 없었고 되게 막연하기만 했을 텐데 기계공학이 더 발달을 하면서 이제 이게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떻게 구성하면서 어떤 작동 원리로 작동이 될까 하는 뭔가 좀 더 뚜렷한 윤곽선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the term robot. 자, 로봇이라는 용어. 드디어 등장을 하네요. 이제 로봇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 고대 옛날에 로봇이라는 말이 있진 않았을 거고 어떤 일을 대신해주는 기계나 물건을 로봇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딱히 이름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오늘날 우리가 로봇이라고 부르는 일명 어떤 작업을 하는 기계들을 통칭하는 그 로봇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The term robot. 자,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안 써 있지만 지금 생략이 돼 있는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 referring to 나타내는 뭘 나타내는 such artificial creatures 그런 인공적인 창조물들을 일컫는 로봇이라는 용어가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게 was first coined 처음 만들어졌대요. 코인이 꼭 동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동사 코인은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처음 만들어졌대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In Czech writer. 체코. 자, 나라 이름 체코 있죠. 체코의 writer. 작가인 캐럴 카펙이 아니라 차펙이라고 읽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체코의 작가 캐럴 차펙의 play. 연극입니다. 희곡. 카롤 차펙의 희곡인 Rossum's Universal Robots 줄여서 RUR이라고 여러분들 교과서 우측 하단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Rossum's Universal Robots라고 1920년대에 나온 희곡이에요. 그 희곡에서 처음 이 로봇이라는 단어 그런 사람을 위해 대신 일을 해주는 그런 인공적인 존재를 일컫는 로봇이라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봇이라는 존재를 로봇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1920년 그때서부터나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자, robot. 자, 로봇이라는 단어는 is a Czech word. 체코 말의 단어였어요. for slave. 뭘 의미하는? slave.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부터 로봇이라고 부르자라고 정했다기보다는 원래 노예라는 뜻을 가진 로봇이라는 단어가 체코 말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을 위해 일을 하는 이 존재가 노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얘네들한테. 이렇게 로봇으로 이름을 짓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노예라는 기존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갖다 쓴 겁니다. In this play, 이 희곡에서 robots, 로봇들은 are specifically made, 특수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뭐 하도록 만들어진 거야? To do the hard labor, 어려운 노동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특수하게. So that 주어 can 어쩌고 저쩌고라고 한다면 so that은 뭐뭐 할 수 있도록 즉 앞문장에서 말한 그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며. 왜? 뭐 하려고? So that human beings, 인간들이 can live, 살 수 있도록. 뭘 살 수 있도록? lives, 삶을 살 수 있도록. 근데 삶은 삶인데 어떤 삶이에요? of leisure and comfort. leisure, 여가와 and comfort, 편안한. 즉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인간들이 해야 되는 어려운 일을 하게끔 특수하게 제작된 존재가 바로 그 극 중에서 로봇이었단 말이에요. This vision of automatic workers. 자, automatic, 자동 workers.
노동자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자동 노동자의 비전, 이 자동 노동자라는 이 비전이 did no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았대요. to be realized, 현실화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았다는 거죠. 1920년에 이런 희곡 속에서 사람을 위해 대신 일을 해주는 로봇이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관념으로만 존재했던 자동 노동자, 그 비전이 진짜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In 1937, 1937년에 the earliest, 가장 빠른, 즉 최초로 처음으로 known, 알려진 industrial robot, industrial, 산업의, 즉 산업용 로봇이 was completed,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opening the first phase of robotics, 열었죠. The first phase, 첫 장. 우리 phase라는 단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즐겨 쓰는 표현인데 phase 1, phase 2, phase 3. 그래서 뭐 아이언맨 1부터 시작해서 어벤져스까지가 뭐 phase 1이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뭐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까지가 뭐 phase 2 뭐 이런 식으로, 뭐 정확히 말하면 앤트맨까지를 phase 2라고 찝디다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엔드게임하고 이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까지가 phase 3,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블랙 위도우서부터 phase 4, 이제 제 4장을 열어 제치는, 뭐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 공학의 첫 장, 첫 막을 열었다라는 거죠. 제 1기를 열었어요. 그 시대란 곧 어떤 시대냐? The Age of Industrial Robots. 산업용 로봇의 시대를 연 겁니다. 자, 우리 이 오프닝 이제 여러분 이쯤 됐으면은 되살릴 수 있겠죠. 원래의 문장으로. 뭐가 빠졌나요? 일단 첫 번째로 절을 이으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벌어진 거죠. 그리고 어쨌다. 그러면 가장 적당한 접속사는 and일 거고, 그 다음에 주어 살려내야죠. 주어는 뭔가요? 위에 있는 the earliest known industrial robot, 이게 주어인데 그대로 쓰긴 좀 귀찮잖아요. 대명사 is로 쓰고요. 그 다음에는 시제 맞춰야지. 오프닝이 opened가 되면은 원래의 문장으로 되돌아오겠죠. 지금 이 문장은 결국은 그 문장을 분사 구문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1937년에 최초로 알려진 산업용 로봇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그게 로봇 공학의 1기를 열어 제쳤다. 자, 바로 어떤 시대냐? 산업용 로봇의 시대. 자, 이렇게 다음 139페이지의 내용을 예고를 하면서 138페이지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당연히 짐작컨대 이제 139페이지에서부터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이 산업용 로봇의 시대를 보게 되겠죠. 이제 다음 장에서 그거를 같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만 딱 한정해서 그냥 약간 반 실험적으로 그리고 반 재미삼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건 또 간만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마지막 영상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저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수업은 다시 클래스에서 만나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교실에서 만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